자,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고고입니다. 지금부터 2강 재무상태표와 용어 설명, 유동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진행 순서로는 재무상태표의 정의, 자산의 구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런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정의입니다. 재무상태표의 핵심은 바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이루어진 재무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얼마만큼의 자본을 어떻게 조달해서 영업과 경영을 위해 어떤 자산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총 보유 자산에서 부채를 상환했을 경우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재무제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 100억인데 자기 자본이 50억이 있을 경우 은행, 채권자 등등에게 나머지 50억을 빌려서 100억을 만드는 것이 자본 조달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100억으로 영업과 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을 거쳐서 바로 자산이 세부 항목별로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무제표는 세부적으로 자산은 유동성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몫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수치를 말하는데, 이러한 재무상태표의 개별 항목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구조와 안정성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안정성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고,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점검 1순위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구조입니다. 자,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기타 세무 항목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동자산입니다. 자, 유동자산이란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 기간 내에 현금화되거나 소비될 자산을 말합니다. 정상 영업 주기란 원재료를 구매한 후에 제품을 제조,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기간을 말하고 보통 1년을 말합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유동자산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자, 생산, 구매, 생산, 판매, 그리고 대금 수치,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당좌자산은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그리고 재고자산은 생산이나 판매를 통해 현금화가 될 자산으로 제품과 상품 등을 말합니다. 유동자산은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기업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기업의 유동자산이 부족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심하면 흑자가 났는데, 흑자 부도를 통해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단기적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보려면 유동자산을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경로를 보면 기업의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동자산의 흐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재료를 구매하고 제품을 만들고 외상으로 팔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금을 수취하고 다시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에 제품을 만들 때 재고자산, 외상 판매 매출 채권, 현금의 순환 등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영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당좌자산입니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차이는 바로 현금화 단계로,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 없이 바로 현금화가 되므로 유동성이 높지만, 재고자산은 판매를 통한 현금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좌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좌 비율로 기업의 유동성을 체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좌자산의 계정 항목으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자산, 매출 채권과 함께 기타 매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 비용 등이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자산, 매출 채권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알아보고요. 기타 자산 항목의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기타 거래에서 외상으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항목이고,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미리 대금을 선납하였으나 아직 상품, 제품,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금에는 동전, 지폐, 타인 발행 수표,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이 있고, 현금성 자산에는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CD, CMA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아까 알아봤던 기업의 흐름, 원재료 구매, 생산, 판매, 대금 수취, 이런 흐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더 많은 현금을 벌 수가 있는데, 이 현금 사이클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면 재무 안정성이 좋아지고, 이 쌓인 현금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다시 현금을 벌 수 있는데요. 이 사이클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재무 안정성이 죄송합니다. 하락하고, 이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 모자란 현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주식 발행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고, 지나친 채권 발행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현금을 얼마나 수혈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항목은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유는 바로 기업이 소유한 현금과 예금 자산은 예금 수익률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예금, 국채, 이런 안전자산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항목은 예금 수익률을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의 비율이 높다면 기업의 전체적인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기업들이 만약에 투자를 할 곳이 없고 매력이 없다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 등을 통해서 기업의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기금융 자산입니다. 단기금융 자산이란 투자한 자금을 단기에 수취하게 되는 금융자산으로 만기가 다가오는 단기금융 상품, 단기에 상환받는 단기 대여금, 단기에 팔 목적으로 보유한 단기 매매 증권이 있습니다. 이 항목도 현금성 자산과 같이 적당한 비율이 중요하고, 현금과 단기금융자산의 차이는 바로 현금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단기금융상품이나 단기매매 증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다음은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이란 상품, 제품의 외상거래 시 발생하는 계정 과목으로 외상매출금, 그리고 받을 어음 등을 말합니다. 자, 외상매출금이란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채권을 말합니다. 매출채권은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항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과자를 외상으로 납품했을 경우에 발생을 하지만 토지, 건물, 기타 상품, 제품을 위한 장치 등을 외상으로 팔 때는 매출채권으로 기록되지 않고 미수금으로 기록이 됩니다. 매출채권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외상거래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출채권은 받지 못할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기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나머지 매출채권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매출채권은 업종마다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동종 업종하고의 비교가 좋고, 그 비교를 통해 경쟁업체와의 우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매출채권은 절대적인 금액은 늘어나는 게 좋은데 매출액 대비 비율은 유지되거나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서비스를 판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매출액 대비 비율은 주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 재고자산입니다. 자, 재고자산은 현재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상품, 그리고 제품, 그리고 반제품, 원재료, 이런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많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상품이나 제품이 팔리지 않고 쌓였다는 의미로, 재고자산이 증가를 한다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팔리지 않는 재고자산은 언젠가는 싸게 처분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이 손실로 인해서 수익성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러운 증가는 좋지만 매출액 증가율보다 비율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재고 자산이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는데, 늘었을 때 그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안 팔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향후 수요가 개선 혹은 확장될 것이 기대될 때 전략적으로 일부러 재고를 쌓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산업의 수요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재고 자산을 통해 그 기업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알 수 있고요. 투자자는 재고 자산 회전율을 통해서 재고 자산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강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강의는 자산 중에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